전생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야? 강도진, 지금도 사랑해. 에이, 전생인데 왜 지금도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 진짜로 누구야? 실명이네. 강도진이 누구야? 43 체형교정센터 원장이야. 허리 아플 때 처음 만났어. 뭐, 지금도 만나는 거야? 응, 이틀 전에 봤어. 어디서 만났는데? 라비에벨 모텔 204호?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녀가 말한 전생은 현재였다.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도윤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희가 사연은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 씨는 42살, 어릴 적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아이였고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어 자연스럽게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죠. 겉보기엔 차분하고 무던한 성격이지만 속으로는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그의 아내 정윤아 씨는 38살,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꽃과 자연을 좋아한 때는 플로리스트를 꿈꾸기도 했고 지금도 주말이면 꽃꽂이 학원에 다니며 감성을 채우고 있죠.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이 풍부하며 어딘지 모르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유나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엄마와 단둘이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외로움과 눈치를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고 그런 유나에게 도윤은 늘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봉사활동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의 정서 상담을, 유나는 놀이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아이들에게 둘 다 인기가 많았죠. 조금씩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며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6년 차, 아이 없이 둘이 오붓하게 사는 부부지만 일상에 지쳐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향한 설렘은 어느덧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맞은 공휴일, 평소엔 각자의 일정으로 따로 움직이던 두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함께 휴일을 보내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영화나 볼까? 맨날 영화만 보잖아. 그냥 아무데나 걷다 재미있는 데 보이면 들어가자. 햇살 좋은 오후, 두 사람은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유나는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플레어 스커트, 도윤은 네이비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다정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길 모퉁이에 작고 독특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생체험 최면 카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세요. 어머, 여보, 이런 데도 있어? 전생 같은 걸 믿어? 도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믿는다기보단 그냥 신기하잖아. 나 진짜 왕족이었을지도 몰라. 난 거지였을 것 같아. 아니면 조선시대 중인 계급 상담사? 에이, 당신은 절대 거지 아니야. 진중한 선비였을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가볍게 장난을 주고받았지만 유나는 점점 호기심에 빠진 눈빛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해볼까? 우리 예약 안 했는데. 그래서 더 좋아. 이런 건 즉흥적으로 해야 재미있지.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단순한 호기심과 유쾌한 기분으로 두 사람은 전생체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조용했으며 마침 예약 손님이 없어 바로 체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락한 의자에 나란히 앉은 부부, 은은한 조명이 비춘 방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고 머릿속을 비우세요. 당신이 편안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내면으로 천천히 걸어가듯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윤아는 긴장 반, 호기심 반의 얼굴로 도윤을 힐끗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마, 어깨, 손끝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당신은 지금 아주 따뜻한 햇살 아래 평온한 풀밭 위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유나의 손끝이 살짝 떨리더니 입술이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한 듯 미간을 찌푸리던 그녀의 표정이 점차 평온해졌고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로 빠질 리 없지. 그냥 체험이지. 그때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문이 하나 보입니다. 그 문을 열면 당신의 전생과 연결된 세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문을 열고 그 시절 가장 강렬했던 기억의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유나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고 이마의 주름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옆에서 장난처럼 웃으며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말해봐. 전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잠시 후 유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으며 마치 무의식 속에서 길어 올린 말처럼 무심했습니다. 강도진, 지금도 사랑해. 도윤은 웃던 입꼬리를 서서히 내리며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 말은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윤의 질문. 아직도 그저 장난일 거라 믿고 싶은 마음에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야? 잠시의 정적, 그리고 다시 들려온 유나의 말. 이틀 전 라비에벨 모텔 204호. 그 순간 도윤의 뇌리는 정지했고 고요하던 방 안에 흐르던 음악이 마치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저 재미로 우연히 시작된 체험. 하지만 지금 도윤은 낯선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틀 전 라비에벨 모텔 204호. 유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조용히, 그러나 도윤의 가슴을 찢듯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이라니? 모텔이라니? 머릿속에서 되묻고 또 되물었지만 대답은 다시 유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손 따뜻했어.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아. 진행자는 조심스레 도윤을 바라보며 손짓으로 제지하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멍한 얼굴로 유나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입꼬리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윤이 본 적 없는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설렘의 미소였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꾹 깨물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뭐야? 그 사람 이름. 유나는 짧은 숨을 내쉬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강도진. 그 순간 도윤은 의자에서 등을 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 강도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아내의 입에서는 마치 사랑의 추억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유나에게 이제 문을 닫고 돌아오라는 유도 멘트를 시작했고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났을 때 유나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했어? 나 무슨 말 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했어. 무슨 내용이었어? 기억 안 나. 뭐 재미있는 거였어? 응. 전생에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말했어. 유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에이, 진짜. 혹시 왕자님이었어? 아니면 스님? 하지만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순간을 농담처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아내의 말 속에서 들춰진 낯선 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카페에서 산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도윤은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기분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강도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204호라는 숫자가 쉼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라비에벨 모텔을 검색했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 지역은 유나의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블랙박스,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 모든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집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유나는 평온한 얼굴로 파자마를 입고 TV 앞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웃고 있었고 도윤은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나의 휴대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지금 어떤 남편이 되어가는지를 인식했습니다. 의심, 침묵, 분노.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도윤은 무너지는 심장을 다잡고 일단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저녁 유나가 친구를 만나고
올게라고 했던 바로 그날, 도윤은 유나를 집 앞에서 내려준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다 잠시 멈춰 뒤를 살폈고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한 남자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차에 올랐고 차량은 방향을 꺾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 도윤은 이내 차량 번호를 메모해두고 주변 모텔들의 CCTV 위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심리상담사로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 사각지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증거를 잡는 방법도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낮에 연차를 쓰고 라비에벨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자에게 며칠 전 본인 차량이 도난당한 것 같아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도윤은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엔 분명히 유나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한 남성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도진, 강도진, 그 이름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지만 화면 속 인물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유나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화요일에 그 방으로 오늘은 일찍 갈게요. 보고 싶어요. 지극히 사적인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검색하자 강도진 체형교정센터 대표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정유나가 한동안 허리 통증으로 꾸준히 다녔던 곳이 바로 그 센터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모든 조각들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갔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정면을 바라보다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이전부터 상담소에서 예시로 보관하고 있던 견본 서류였지만 지금 도윤은 그것을 조용히 꺼내 자신의 이름으로 항목을 바꿔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외도 정신적 고통 및 신뢰훼손 협의, 이혼 진행 예정. 그의 필체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존엄을 위한 정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윤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네가 전생을 말한 줄 알았지만 그건 지금 너의 진심이었어. 그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단의 언저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유나는 하품을 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협의이혼 신청서와 도윤이 수집한 불륜의 증거자료, 요약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윤은 유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전생 이야기를 한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진짜였지. 유나의 손에서 서류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냥 체험 중에 나온 말일 뿐이야. 나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건 네가 말한 대로였어. 장소, 시간, 이름까지 난 직접 확인했어. 너와 그 남자가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도 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문자했는지도 봤어. 유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두 손을 모아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그건 정말 실수였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이 잠깐 위로가 되어준 것뿐이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의 위로가 모텔방이야? 그리고 그 위로가 이틀 전이야?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유나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진심이 아니었어.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이 있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하면 난 정말 갈 곳이 없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만난 거야? 너한텐 내 삶이 중요했겠지. 근데 내 삶은? 나는 그런 너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어.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애원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만 생각할게. 집도, 직장도 다 버릴 수 있어. 도윤은 마지막으로 유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버려. 이 집에서 나가줘. 여긴 이제 네가 머물 자리가 아니야. 유나는 처음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을 넣고 화장품 몇 개를 챙기고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끝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끝나야 시작이 되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둘 사이의 마지막 정을 끊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한 집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었고 한동안 멈췄던 심장이 다시 고요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이혼 후 아주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아파트, 새로 산 책상과 커튼, 냄비 속에서 끓는 국물의 온기, 그는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상담소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밤이면 온라인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바람, 벤치에서 읽는 책, 그리고 혼자 먹는 식사. 어느 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여서 괜찮은 게 아니라 혼자인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조용히 새살을 덧대는 삶이었고, 이제는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윤아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윤아는 곧장 상간남 강도진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채영교정센터, 평소와 달리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는 불 꺼진 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나 다 정리했어. 오늘 저녁에 당신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 저녁 7시, 윤아는 원피스를 차려입고 정장을 입은 도진을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윤아 씨, 이혼까지 한 거야? 윤아는 눈빛에 기대가 가득 담긴 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잖아. 나 당신한테 진심이었어. 도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만나자. 뭐? 이혼까지 한 줄은 몰랐어. 이건 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졌어. 윤아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장난이지. 도윤이랑 끝내라고 했던 것도 당신이었잖아. 나 당신만 믿고 다 버렸어. 난 그저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거였어. 내가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윤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나 이제 집도 없고 직장도 불안하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 당신 말고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어.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조금만 같이 있어줘. 나 진짜 아무 데도 갈 데 없어. 도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도 이미 위험해. 직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내도 눈치챘어. 이 이상은 무리야. 윤아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이혼하면 진심 보여줄게. 그 말한 거 기억 안 나? 사람들이 조용히 쳐다보는 가운데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지 말 걸 그랬다.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그 말과 함께 도진은 윤아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윤아는 뒤쫓아가 외쳤습니다. 강도진,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너한테 다 바쳤어. 다 버렸다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끝까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아는 원룸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내 편은 아니었구나. 그녀는 이제 직장도 잃고 인간관계도 모두 끊겼으며 자신을 감싸주던 그 따뜻했던 집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도윤과 윤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자신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모든 걸 잃고 무너지는 길.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갈라놓았습니다. 원룸의 천장은 낮고 벽지는 오래되어 누렇게 빛발해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낡은 전기장판 위에 윤하는 등을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에겐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고 밤이 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며칠째 울리지 않았고 냉장고 속에는 물 한 병과 반쯤 먹다 남긴 참치캔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윤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선 도윤의 마지막 말이 반복됐고 도진의 뒷모습은 자꾸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면 허리엔 담요 하나 덮인 채 좁은 방바닥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아는 직장에서 정식으로 교사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미혼을 제기했고 내부 직원들도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늘 함께 웃으며 수업을 준비하던 동료들조차 인사를 피했고 학교 앞에 섰던 윤아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윤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얼굴이나 잠깐 볼 수 있을까?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안. 나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는 끊기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단정하고 예뻤던 얼굴, 밝게 웃던 눈빛은 사라지고 창백하고 퀭한 얼굴에 번진 번들거리는 화장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집에 돌아온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했다가 결국엔 거울을 향해 물을 뿌리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모든 것의 시작이 전생체험 카페였다는 사실이 더 괴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어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 다시 지인의 창고방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 거울 하나, 접이식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작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에 파르르 떨리며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거였구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달렸고 사람들은 웃고 가게는 불이 밝혀져 있었지만 그 안에 유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후회와 무기력 그리고 어두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병원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초췌한 얼굴로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허름한 운동화, 풀리지 않은 머리, 손엔 쥐고 온 것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병원에서 아이의 심리상담 강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몇 시간째 병원 앞을 서성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도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정돈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의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들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 모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맺힌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한 전생. 나는 그저 이 생이나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울지도 소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게 늦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